네. 요즘 미국의 어떤 새로운 차원의 그 네트워크 군사 기술, 이거 아주 무섭습니다. 정말로 무섭고요. 이것이 이제 메리타임 워페어, 그러니까 해양에서의 전쟁도 무지하게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 해군이 서해와 제일도련에서 시몰살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퀵싱크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원리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림팩 이제 요번에 훈련에서 이제 타라와 그 강습 상륙함 퇴역한 걸 갖다 놓고 까가지고 침몰시켰죠. 예. 아직 그거 자체에 대한 그 화면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이 강습 상륙함이 아니라 대형 저겁니다. 대형 상선을 두동강 내서 침몰시키는 그 자료 화면은 한 1년 전에 나온 게 있어요. 아직 림팩에서 타라와 침몰시킨 화면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의미가 숨겨져 있거든요. 오늘 그걸 하나하나 자세히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중어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퀵싱크라는 게. 보시면은 위에서 떨어졌죠. 물론 중어뢰랑 달리 위에서 떨어졌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저 어뢰에 맞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버블 제시니 뭐니 이럴 때. 이게 그래서 잠수함 발사 중어뢰, 그러니까 헤비 터피도하고 기본적인 그 컨셉이 동일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물밑 잠수함에서 쏘는 거고 물밑에서 하나는 공중에서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원리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짚어보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어뢰 작동 원리는 이겁니다. 배의 아래에 어뢰가 가서 터져요. 배에 맞아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배 아래에서 터집니다. 그러면 급속 팽창을 하면서 팽창을 하면 물리학에서 팽창하면 열이 떨어지죠. 그러면 원래 열을 가야 팽창하는 건데 열을 안 가한 채로 팽창시키면 열이 그냥 확 떨어져요. 이게 뭐 마이너스 뭐 한 100도 이렇게도 떨어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이게 팽창을 확 한다고요. 그랬다가 한번 줄어들어요. 그러면 팽창할 때 배를 툭 쳐서 배 가운데가 퍽 뛰어. 그림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 예. 여기. 배 가운데가 푹 뛰잖아요. 그랬다 팽창했던 애가 어느 순간에 이게 팽창이 확 쪼그라들면서 확 축소해. 근데 축소를 하면 똑같아요. 아까 팽창할 때 열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축소하면서 열이 높아져. 그래서 축소하다가 진짜 더 크게 팽창해. 이제 썩내갖고. 퍽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2차 급속 팽창이고 보통 이거를 버블제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배를 가운데를 퍽 쳐갖고 이렇게 휘었다가 퍽 떨어뜨려서 거꾸로 이렇게 V자로 휘었다가 다시 퍽 쳐갖고 위로 이렇게 휘니까 배가 가운데 동강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휘었다가 다시 이렇게 휘는 건데 그래서 동강 나요. 이게 천안함이 이건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순식간에 뭐 100몇 도까지 온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뭐 30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갔다 이래가지고 산화 알루미늄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종북 좌빨인지 간첩인지 종중 좌빨인지 아니면 잘난 체 하는 교수인지 뭔지 나발인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소재를 연구한다는 이 무슨 교수 이승철인가 뭔가나 이름도 이제 까먹었다. 버지니아 공대의 한국계 교수가 자기 그 알루미늄을 가지고 그 저거에다가 저게 알코올 램프에다가 했다가 찬물에 넣었는데 산화 알루미늄 안 생겼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증거를 조작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걸 또 대서특필하죠. 언론과 물리학 전문가 물리학 전문가지. 근데 그게 반도체랑 뭔 상관이 있어. 이거는 연력학인데 연력학에 의한 연력학과 그것에 의한 물성 변화인데 불과 뭐 1초도 안 되는 시기에 마이너스 100도 갔다가 3000도 갔다가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자가 그런 소리를 해서 북한에 이롭고 중국에 이로운 소리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 교수는 나는 그분이 북한 간첩이거나 중국 간첩이기를 바래요. 그래야 뭐 앞뒤가 그래도 뭐 챙기는 게 있잖아.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 짓을 했어. 그러면 정말 바보지. 거기에 이로운 소리 해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 국정원 기조실장하고 지금 더민당 의원하시는 박선원 의원이 북한 간첩, 중국 간첩이길 바래. 그래야 앞뒤가 맞잖아.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저기 천안함 괴담을 막 그냥 풀었어? 그럼 바보지. 바보면 너무 좀 비참하잖아요. 차라리 간첩이 낫지. 예, 박 의원님,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간첩이야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지. 대한민국은 중국과 같이 가야 됩니다. 미제랑은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평양과 같이 가야 됩니다. 저 미제 앞잡이 같은 윤석열 정부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얼마나 씩씩한 확신이야. 확신을 갖고는 간첩을 할 수 있지만 바보는 너무 비참해요. 박선원 의원님, 비참한 존재가 아니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다시 천천히 한 겁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버블 팽창이에요. 첫 번째 팽창을 해서 퍽 뛴 거야. 그러면 잠깐 여기서 뭐를 생각할 수 있죠? 폭탄에 관통한 거예요. 중원의 작동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폭탄이 맞아서 배 안에서 터진 게 아니에요. 퀵싱크가. 기억해 두세요. 퀵싱크는 배를 관통해서 물속에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물속에서 이게 관통해서 턱 들어가서 물속에서 터지니까 가운데 툭 쳐갖고 1차 버블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붕 뜨죠, 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휘겨야 되는 거지. 밑에서 툭 치고 올라오니까 이렇게 휘겨.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깔아앉아요. 그렇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버블 제트라는 거. 이 두 번째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이게 수면이라서 이렇게 두 번만 친 것 같지, 물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어뢰가 잠수함 잡잖아요. 그럼 잠수함은 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터뜨려도 돼. 잠수함 밑에서 안 터져도 돼요. 뭐 선체를 옆에서 흔들거나 밑에서 흔들거나 똑같은 거지. 그 밑에 옆에 가서 이게 빵 터지면 옆에서 터지죠. 접근해 갖고 터지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퉁 쳐서 밀었다가 수축하면서 당겼다가 또 퉁 쳐서 밀었다가 수축하면서 당겼다가 퉁 쳐서 밀었다가 서너 번 하면서 선체가 빠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몰살이지. 이게 중어뢰 원리입니다. 뭐 다른 어뢰도 그러겠지만 중어뢰가 특히 이 파괴력이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큰 배도 뭐 4만 톤 모르겠어요. 8만 톤급은 실험 안 해봤을 텐데 4만 톤급 아까 강습 상륙함 정도는 한 방에 동강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그 퀵싱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죠. 기술적으로. 예, 이 그 재료는 2,000파운드짜리 제이담이죠. 합동 직격탄. 이걸 요새 통합 직격탄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때 조인트를 만약에 통합이라고 번역을 하려면 합참을 통합참모본부라고 통참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군대 용어로 이거 합동이라고 하면 육해공군이 같이 어울리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 공군 쪽에서 육상 목표를 때려준다. 그것도 그냥 직방으로 때려준다. 공군이 지상 목표를 직방으로 때려준다. 그 뜻이에요. 합동 직격탄이. 예, 그러니까 육군과 공군이 이렇게 그 같이 합동 작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 구덕더리 폭탄에 GPS와 꼬리날개를 다룬 걸로 보통 2만 달러에서 한 3만 한 2, 3천 달러 그 어떤 성능냐에 따라서 좀 그런 것 같고요. GPS만 사용하게 되면 공산 오차가 한 10m 나온다 그러고요. GPS랑 INS 관성학법을 같이 쓰면 공산 오차 5m. 굉장히 정교한 거죠. 그 다음에 GPS랑 INS인데 얘가 이제 그 재밍에 걸려가지고 GPS 신호가 끊겼어 중간에. 그러면 공산 오차가 INS만 돌아가게 되니까 한 30m. 예,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비행기 밑에 상당히 큰 폭탄이죠. 예, 1톤짜리 폭탄이니까 2,000파운드면 1톤 아닙니까? 예, 저렇게 해서 이제 싣고 가서 때리는 그게 이제 합동 직격탄이고, 저 로타리는 저건 B-52 배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줄줄이 떨어뜨리는 거죠. 예, 살벌한 겁니다. 예. 근데 퀵싱크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탐색기 및 지연 신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탐색기인데 이걸 와사 탐색기라 그러는데 Weapon Open System Architecture, 그러니까 개방 시스템 구조
무기라는 뜻에서 그렇게 쓰는데 그 작동 원리가 뭔지는 아무 자료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배는 적외선에 잘 탐색되거든요. 왜냐하면 바다 온도와 배 온도가 극명한 차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적외선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지연신관이어서 철갑 관통탄 역할을 하죠. 위에서 떨어지는 힘으로 배를 뚫고 들어가서 배 밑창까지 마창을 내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빵 터져요. 그래서 이거 지연신관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딜레이 퓨즈를. 그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함체를 바닥까지 뚫는 마창을 내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터지니까 바닷속에서 배 밑에서 터지는 말하자면 그 중어뢰랑 똑같은 방식으로 터지는 거죠. 그래서 배가 한 방에 동강 나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 연구개발원, 이건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리서치 랩입니다. 여기가 이게 무시무시한 데입니다. AFRL. 여기에 관계자가 결국은 퀵싱크는 공중투하 중어뢰다.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중어뢰다. 이때까지 중어뢰는 주로 잠수함 발사인데 이거는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중어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까지 적 전함을 격집시킬 땐 중어뢰를 사용했습니다. 중어뢰는 매우 효과적이긴 하지만 비쌉니다. 해군 전함 중에 중어뢰를 장착하고 있는 전함의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퀵싱크는 코스트가 낮으면서도 매우 기동성 높은 솔루션입니다. 퀵싱크는 주로 잠수함에 장착되어 있는 중어뢰를 공중투하 폭탄 형태로 바꾸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중투하 폭탄을 중어뢰와 동일한 파괴력을 가진 물건으로 바꾼 것이죠. 그런데 잠수함 발사 중어뢰보다 훨씬 더 명중률이 높고 훨씬 더 넓은 해역에 투하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로 날아가서 떨어뜨리니까 당연히 잠수함 움직이는 속도보다 비행기 움직이는 속도가 100번 빠르니까. 그리고 눈으로 딱 보고서 그냥 떨어뜨리면 CEP 3m까지도 저게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굉장히 짧게 들어가요. 저 1000kg짜리 폭탄이 공사노차 3m, 3m짜리 원 그려놓은 거 안에 들어가니까 저건 착살나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알아요. 왼쪽은 뭐냐면 5,000톤짜리 배예요. 작은 배. 5,000톤짜리 배에다가 제이담 7발 때리면 배 깔아앉을까요? 안 깔아앉습니다. 배라는 물건이 튼튼해요. 5,000톤밖에 안 돼도 제이담 7발로는 침몰을 안 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8배나 더 무거운 4만 톤짜리 강습 상륙함 문재인 경항모, 여기에 퀵싱크 한 발 맞추면은 두동강 나버립니다. 아까 그 버블이 퍽 해서 한번 공중으로 가운데를 퉁 튕겨줬다가 버블 쭉 가라앉으면서 가운데를 아래로 쭉 잡아 당겼다가 다시 두 번째로 퍽 튕겨서 공중으로 완전히 퍽 튕겨지고 그 다음에 또 꿍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퍽꿍 하면서 작살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얘가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거다 보니까 이 구축함이나 혹은 호위함과 같이 혹은 항공모함과 같이 자체 그 방공 레이더가 강력한, 자체 방공 파워가 강력한 배에는 이걸 못 써요. 그러면 레이더 파괴한 다음에 눈멀게 만들어 놓고 이거 쓰면 되겠네.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공 능력이 없는 배, 상륙함 쪽이 방공 능력이 약하죠. 그 다음에 1000톤, 700톤 이런 중국에 수백 척 있는 그런 배들, 이런 건 방공 능력 없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떨어뜨리면 되고, 아니면 방공 능력이 있는 배 같으면 정밀 타격에 의해 레이더를 망가뜨리고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레이더를 파괴하고 퀵싱크로 두동강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술이. 그럼 레이더 파괴 무기가 뭐가 있지? 미국 무시무시하죠. 세 가지 대표적이죠. 하나는 초음속 레이더 사냥 미사일 아금-2R. 탄두가 68kg밖에 안 돼요. 아까 1000kg짜리 폭탄을 7발 맞고도 불과 5,000톤밖에 안 되는 전함이 침몰을 안 하잖아요. 그럼 68kg짜리 탄두를 가지고 배를 때리면 어딜 때려야 되냐? 레이더밖에 못 때려요. 마 2.9로 날아가고요. 고지능이고요. 굉장히 지능 높습니다. 나 맞췄다 안 맞췄다까지 보고할 정도예요. 사거리 300km 정도 갑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더 파괴할 때 잘 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LRASM, 아음속 대함 순항 미사일이죠. 얘는 전파를 추적해서 들어가니까 당연히 레이더파를 추적하게끔 세팅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여러 발을 두게 되면 군집 공격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아음속이니까 아무리 지능적으로 들어간다 그래도 요격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서너 발 같이 이 방향 저 방향 나눠가지고 찔러 들어가면 군집으로 한 발은 들어가게 되죠. 사거리가 무려 1000km나 됩니다. 무시무시한 애입니다.
당연히 미국이 웬만한 나라에 안 팝니다. 우리나라에도 안 팝니다. 여기는 굉장히 긴장이 높은 데여서 우리가 개발해서 쓰면 돼요. 저게 어디서 오는 거냐? 예, 우리 천룡 미사일을 변형하면 됩니다. 지금 개발 중인 우리 타우루스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천룡을 만들고 있잖아요. 천룡을 변형하면 저게 나옵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예. 제즈미아를 변형해서 그게 이제 공대지거든요. 장거리 공대지. LRASM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저렇게 군집을 해서 여러 발이 날아가면서 방향을 서로 저거 해서 날아 들어가서 적을 작살내는데 저게 전파를 추적해서 들어가는 거라 아마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레이더 레이더 있는 데를 아주 집중적으로 때릴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무서운 거죠. 하이마스에서 발사하는 경량 탄도미사일입니다. 얘 탐도 중량 91km밖에 안 돼요. 그럼 얘를 가지고 배를 때려봐야 배 끄떡도 없죠. 그냥 웬만한 데 맞으면. 근데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가요. 얘가 탄도미사일인데. 그래가지고 91km 가지고 배 레이더를 까는 거예요. 사거리 현재 500km인데 향후 1000km까지 늘어납니다. 바로 지지난달에 6월 달에 16일 날 남태평양 팔라우 섬에서 해상 이동 표적에 대한 시범 사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걸 자체적으로 개발 중이죠, 지금. 이런 비슷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주로 방카바스터용으로 크게 앞에 탄두가 무겁고 콘크리트 관통 탄두로 하는데 뭐 필요하면 이런 거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게 불침항모 한반도, 불침항모 한국의 특성을 잘 살린 거예요. 한국의 어디선지 간에 그게 뭐 서해안이든 뭐 제주 강정기지든 뭐 마라도든 뭐 동해시든 뭐 부산이든 어디든지 간에 500km를 하면 한반도 해역을 다 커버하죠. 사실은. 서해 같으면은 중국 해안까지 커버를 하죠. 그럼 이걸로 때려가지고 레이더 작살 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저걸로 때리게 되면 배가 동강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군사지리적 그 의미가 이렇게 네트워크화되고 무기가 스마트해지면서 이렇게 때리는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프리즘으로 500km 프리즘으로 혹은 700km 프리즘으로 배를 때리는데 때리기 전에 미리 드론이나 스텔스 폭격기나 혹은 뭐 이런 데다가 퀵싱크를 갖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레이더가 맞았다라고 딱 판단이 되면 바로 접근해 가지고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한 300km 밖에 있다가 거기 날아 들어가는데 20분밖에 더 걸리겠어요? 아음속으로 날아 들어가도 시속 900km 날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항모다, 경항모다라 그랬을 때 뭐 4만 톤, 5만 톤짜리 배다. 두들겨 맞고 혹은 10,000톤짜리 구축함이다 했을 때 두들겨 맞고 침몰당할 때까지 2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는 곳이 군사지리적 조건이 완전히 중국의 숨통을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부적으로 종북 잘 해결하고 이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 오염된 것, 또 담론이 오염된 거, 일반 국민 여론이 성급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지식인들이 게으르고 이런 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우리 얼마든지 그러니까 안보와 평화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번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